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의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평온하게 숨을 쉬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전쟁이, 당신의 미래를 건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릴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매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몸의 전체 근육량 중 최대 3%가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기둥을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갉아먹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끔찍한 진실을 길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거나 예전에는 단숨에 올랐던 아파트 계단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게 된 후에야 비로소 통안의 눈물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근육의 손실은 단순히 힘이 조금 약해지는 문제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세한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며 나아가 우리 삶의 존엄과 직결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절망적인 소식의 잿더미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 합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무기력하게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에서 그 누구라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5가지 기적의 운동은 거스를 수 없을 것만 같던 세월의 흐름에 당당히 맞서 당신의 소중한 근육을 철통같이 지켜내고 삐걱거리던 관절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60세를 넘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2다리로 굳건히 서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정보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자고 있던 몸을 깨우고 인생을 바꾸어 줄 첫 번째 운동을 소개합니다. 바로 엉덩이 다리 들기, 즉 글루트 브릿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고 무참하게 힘과 탄력을 잃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핵심 엔진, 엉덩이 근육,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인 대둔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그저 옷맵시를 위한 미용적인 부분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발전소이자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심지어 피로감 없이 오래 서 있는 모든 일상적인 기능에 이 엉덩이 근육이 보이지 않는 조종자처럼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하지만 소파에, 자동차에, 사무실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습관은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뇌와 엉덩이,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 회로가 약해지고 녹슬어서 정작 엉덩이 근육이 힘을 써야 할 때 그 역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허리와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에 숨겨진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의 이순자 어머님은 매주 아들 집에 가는 것이 큰 고역이자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단 2-3개만 올라도 엉덩이랑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고 끙끙대며 주저앉기 일쑤였어. 사랑하는 손주들 얼굴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 지긋지긋한 계단이 마치 절벽처럼 느껴져서 아들 집에 가는 게 겁이 날 정도였으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싶어서 밤에 몰래 온 적도 많았지. 어머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처럼 약해지고 잠들어 버린 엉덩이 근육에 있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자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와 무릎으로 전달되어 만성적인 통증의 악순환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약한 엉덩이 근육이 허리, 무릎, 고관절 부상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진 엉덩이 근육을 보상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무리하게 쥐어짜서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만성 통증, 그리고 자세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울 엉덩이 다리 들기 운동은 바로 이 잠자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강력하게 깨우고 대둔근과 중둔근, 그리고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을 동시에 강화하여 우리 몸의 후방사슬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체인처럼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어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잠자던 심경근을 활성화하며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임상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엉덩이 다리 들기 운동이 무거운 바벨을 들고 하는 스쿼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훨씬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상 위험 없이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싶은 4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이 운동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꾸준한 연습은 또한 우리 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즉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인 고유수용성 감각을 예리하게 향상시켜 자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저를 보고 천천히 함께 따라 해볼까요? 먼저 등을 대고 편안히 눕고 무릎은 구부려 발바닥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양팔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세요. 시작하기 전에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배를 부풀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발뒤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천천히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만 들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마치 엉덩이 사이에 호두를 끼워 깬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조여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거나 아치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간 멈추어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충분히 느낀 후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바닥에 내려놓듯 아주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한 세트에 8회에서 12회, 일주일에 최소 3번, TV를 보시면서라도 꼭 반복해보세요.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한쪽 다리를 하늘로 쭉 뻗고 하거나 무릎 주위에 저항밴드를 감고 운동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젊음을 되돌리는 일상생활의 왕,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히 헬스장에서 몸 좋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고전적인 운동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내 몸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기능적인 만능 도구입니다. 이 복합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우리 몸의 엔진인 엉덩이 근육, 그리고 몸의 중심 기둥인 코어 근육을 동시에, 그리고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근육들은 모두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차에서 내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혹은 그저 안전하게 걷는 것과 같은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과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69세 박지성 아버님은 언제부턴가 푹신한 소파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 것이 큰일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면서 무릎을 짚고 낑낑대며 일어나게 되더라고. 젊었을 땐 운동장에서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던 사람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늙고 약해졌구나 싶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서글펐지. 아버님의 이 문제는 바로 금감소중이 보내는 아주 전형적이고 슬픈 신호였습니다. 40세 이후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연적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금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쇠약함, 균형 감각 상실, 그리고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규칙적인 스쿼트 운동이 이러한 비극적인 노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는 정기적으로 스쿼트를 수행한 노년층이 가벼운 걷기나 체조 같은 덜 힘든 운동을 한 그룹에 비해 기능적 근력, 안정성, 그리고 협응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력의 향상은 단순히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줄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 부상을 예방하며 좌식 생활과 관련된 고질적인 자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생체역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스쿼트는 앉고 일어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근육을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 올바르게 수행될 경우 이 운동은 하체뿐만 아니라 척추를 꼿꼿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코어 근육의 상당한 활성화를 요구하며 뻣뻣해지기 쉬운 발목, 고관절, 그리고 등 상부인 흉추에 좋은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장기적으로 통제된 스쿼트 운동은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기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필수적인 골밀도를 개선하고 활동적인 근육량을 늘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 공장인 기초 대사량을 촉진하며 힘줄과 인대를 튼튼하게 강화하여 관절의 마모와 퇴행성 변화를 늦춰줍니다. 자, 이제는 올바른 자세로 저와 함께 스쿼트를 해봅시다. 먼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끝은 약 15도 정도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허리는 곧게 세우며 배에 힘을 주어 단단한 기둥을 만든다고 상상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이제 보이지 않는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먼저 뒤로 쭉 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이때 절대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누릅니다. 내려갈 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입으로 숨을 강하게 내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올 때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활성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이제 막 시작했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보조 스쿼트를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운동에 익숙해지면 가벼운 아령이나 물통 혹은 저항밴드를 추가하여 운동 강도와 효과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당신의 제2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할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생명 유지와 직결된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며 특히 활동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혈액순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4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는 매일 먹는 밥과 같은 필수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주로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걷고 뛰고 서 있는 모든 움직임과 자세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에서 평생 거친 바다와 함께 살아오셨던 김동현 아버님은 은퇴 후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다리 경련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누가 종아리를 칼로 찢는 것처럼 아파서 아내까지 정말 밤에 잠드는 게 무서울 정도였지.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야간 경련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약해진 종아리 근육과 그로 인해 정체된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우리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고여있는 노폐물 섞인 정맥혈을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다시 힘차게 펌핑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작용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고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즉 다리가 붓고 무거운 정맥 기능 부전, 수분 저류, 고통스러운 야간 경련, 그리고 보기 흉한 하지정 맥류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혈관의학, 베스큘러 메더선에 발표된 한 권이 있는 논문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정맥 순환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특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년층과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말초혈관 질환과 관련된 각종 증상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순환계의 이점 외에도 발뒤꿈치 들기는 노년층의 가장 큰 건강 위협이자 독립적인 삶을 앓아가는 주범인 균형 감각 상실과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낙상의 대부분은 바로 이 종아리를 포함한 다리 말단 근육의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이 근육들이 발목을 든든하게 안정시키고 걷거나 서 있을 때 균형을 순간적으로 잃는 경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므로 자세 제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더 나아가 종아리 근육에 대한 특정 훈련이 우리 몸의 GPS, 즉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는 능력인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개선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이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저를 따라 해봅시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복부 근육을 살짝 긴장시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선다고 상상합니다. 발가락에 모든 체중이 실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자세를 2초간 유지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는 데 집중한 후 통제하면서 천천히 쿵 떨어지지 않게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한 세트에 10회에서 15회,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거지를 하시면서나 TV를 보시면서 틈틈이 수행하세요. 더 큰 도전을 원한다면 한쪽 발로 번갈아 가며 하거나 책 한 권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서서 운동 범위를 늘려 근육을 더욱 강하고 깊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당신의 구분 등을 펴주고 숨겨진 키를 찾아주는 날개뼈 모으기입니다. 날개뼈 모으기 운동은 등, 상부, 특히 승모근 중부, 능형근, 그리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척추기립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은 슬프게도 오랜 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과 같은 현대인의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잃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평생을 서류와 씨름하며 근무하신 58세 최유진 어머님은 소위 거북목과 둥글게 말린 굽은 어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살았습니다. 어깨가 자꾸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으니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어도 오태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늘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목이랑 어깨는 돌덩이처럼 늘 뭉쳐서 안마기를 달고 살았어요. 40세 이후 우리의 어깨는 자석에 끌린 듯 앞으로 말리고 등 상부가 굽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지 외모와 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흉곽을 압박하여 폐의 용적을 줄이고 호흡을 얕게 만들며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척추가 영구적으로 굽는 흉추후만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항밴드를 이용한 날개뼈 모으기 운동은 날개뼈를 우리 몸의 올바른 해부학적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적인 퇴행의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정형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 오브 오어서피딕 앤드 스포츠 피지컬 세러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날개뼈 모으기 운동은 무너진 자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굳어있던 흉곽의 가동성을 개선하며 원인 모를 목과 등 상부의 통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데 굽은 자세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낙상 위험 증가, 폐활량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세 교정의 이점 외에도 이 운동은 우리 상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깨 안정근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함으로써 무거운 문을 밀거나 장바구니를 당기거나 가방을 메거나 사랑하는 손주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모든 일상 활동에서의 제어력과 협응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 손실이 다리나 몸통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 상부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심각한 부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고리나 기둥의 가슴 높이로 튼튼한 저항밴드를 묶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뻗대 팔꿈치는 살짝 구부립니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여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후 마치 양쪽 날개뼈 사이에 얇은 동전 하나를 꽉 끼워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밴드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팔의 힘이 아니라 등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근육 수축을 2초간 최대한 유지하며 호흡을 조절한 후 저항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세트에 8회에서 12회, 일주일에 최소 3번 수행합니다. 실력이 늘면 더 강한 저항밴드를 사용하거나 몸을 앞으로 살짝 더 기울인 자세에서 운동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운동은 당신의 상체의 생명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팔굽혀펴기, 즉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상체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장소나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이며 특히 4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운동입니다. 이 하나의 움직임은 가슴의 대흉근, 어깨의 삼각근, 팔 뒤쪽의 삼두근, 그리고 우리 몸의 기둥인 코어를 구성하는 복부와 허리 근육을 포함한 수많은 근육 그룹을 동시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이 부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뻑뻑한 문을 밀거나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과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넘어진 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노년기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인 근육량 손실인 근감소증은
힘과 기능적 자율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노인 의학 저널인 나이와 노화,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푸시업과 같은 미는 운동은 노년층의 상체 근육량 보존, 기능적 근력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적 쇠퇴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푸시업은 특히 연속적으로 수행될 때 심박수를 적절히 증가시켜 상당한 심혈관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ASM 가 대사 건강을 최적화하고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력 운동과 저항 운동을 반드시 결합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힘이 없어서 푸시업은 절대 못해라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자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벽에 대고 하거나 더 높은 곳에 손을 짚고 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변형된 푸시업이 있으며 이는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이상적인 시작점입니다. 가장 쉬운 벽 푸시업 방법입니다. 평평하고 튼튼한 벽을 마주보고 서서 두 손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 가슴 높이로 벽에 댑니다.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살짝 기울이되 복부에 힘을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단단한 막대기처럼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을 벽에 가깝게 가져간 후 다시 손바닥으로 벽을 힘껏 밀어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유형의 푸시업은 어깨나 손목과 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극적으로 줄이고 통제된 자세로 안전한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관절이 뻣뻣하거나 근력이 약한 분들에게 완벽한 운동입니다. 힘과 자신감이 붙으면 책상이나 의자와 같이 더 낮은 곳에서 푸시업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닥에서 무릎을 댄 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주일에 3번, 3세트씩 8회에서 12회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전반적인 근력, 자세, 심혈관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을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의 상상 이상의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 결과를 만드는 진짜 열쇠는 바로 꾸준함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신체 건강에서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열쇠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정확히 맞춰서 일관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유지되는 운동 습관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운동 자극에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극한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규칙성, 그리고 현명한 점진적 발전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는 적당하고 짧은 운동 세션조차도 근력, 관절 가동성, 심혈관 건강, 그리고 각종 대사 질환 예방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랜싯, 더 랜시트에 발표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아주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이고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우리 마음의 감기인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운 발뒤꿈치 들기, 스쿼트, 엉덩이 다리 들기 또는 변형된 푸시업과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단 3번만이라도 당신의 일과에 소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 있게 계단을 오르고 안전하게 걷거나 혹은 단순히 제약 없이 활기찬 하루를 즐기는 능력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모든 몸은 각자의 고유한 속도로 적응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어제보다 단 한 개라도 더 한 당신의 모든 작은 진전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다 지쳐 포기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의 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 또한 강철처럼 단단하게 강화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존감,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꾸준함은 운동을 지겹고 힘든 숙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활 방식의 물처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건강하고 즐거운 습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약했던 나 자신을 극복하고 매일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운동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로 선택하는 바로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더 활동적이고 충만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 마음 건강, 그리고 삶의 지혜까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